달리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더 극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닝을 하고 난 이후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고 나서 러닝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주치의, 우리 동네 전문의, 은평구 정형외과 편 일의 알찬 정형외과 김석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달리기, 테니스, 골프, 요즘 인기 있는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을 할수록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부상의 지름길일까요? 정형외과 원장님과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뛰어도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세요. 뛰면 오히려 허리가 더 나빠지나요? 아니면 잘만 뛰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이건 허리의 상태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급성기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달리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더 극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러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닝을 하고 난 이후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고 나서 러닝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는 러닝은 전신에 아주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서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닝을 하면 무릎이 망가진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무릎이 약한 사람은 러닝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러닝이 계속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관절에는 계속 하중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달리거나 쿠션이 너무 없는 신발을 신고 오래오래 달리거나 이러한 분들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주 2, 3회 정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러닝 전후로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근력 운동으로 이제 보강 운동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러닝 운동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닝을 하다가 발목, 무릎, 허리 어딘가 삐끗하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처치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러닝을 하던 중에 발목을 접질러서 발목이 돌아갔다거나 무릎이 삐끗하면서 무릎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급성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발목이나 무릎이 퉁퉁 부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급성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붓는 부분을 압박밴드나 이런 걸로 좀 압박시켜 주시고, 다친 부분을 심장 높이 정도로 다리를 좀 거상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응급처치로 라이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친 분들은 반드시 처치를 한 뒤에 정형외과 병원 진료를 꼭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말고 러닝을 하던 중에 또는 하고 나서 크게 다친 게 아닌데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힘줄에 염증이 생겼거나 최악의 경우 연골판이 약간 손상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러닝을 할 때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스트레칭이 부족한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난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휴식을 주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정형외과 진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걷기가 최고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달려야 한다 하시잖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추천하는 운동이 다를까요? 50대 이상은 무조건 걷는 게 답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 50대 같은 20대도 있을 거고요, 20대 같은 50대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러닝을 하는 것보다는 걷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걷는 운동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근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똑같은 운동을 한다면 러닝이 좀 더 근력이나 전신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한번 도전해 볼까 했다가 5km도 채 달리지 못해 주저앉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라톤 입문자가 꼭 조심해야 될 부상, 그리고 준비 방법에 대한 꿀팁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도 러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릴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러닝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장거리를 뛰지 마시고 처음에는 힘들면 조금 걸었다가 다시 뛰었다가 이러한 인터벌 트레이닝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오래오래 하는 것보다는 자주자주 휴식을 좀 취해주면서 주 2, 3회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러닝을 하다 보면 잔부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잔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러닝 전후 스트레칭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러닝을 뛰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러닝 이외에 내가 뭐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근력 보강 운동이 곁들여지면 훨씬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 이름은 비슷한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골프 치는 사람도 테니스 엘보 걸릴 수 있나요?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는 쉽게 이해하려고 붙여진 진단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지칭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말로는 외측 상가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프 엘보는 그 반대로 안쪽 부분에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내측 상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팔꿈치 통증은 전완 근육이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반복될 때 그럴 때 이제 염증이 쉽게 생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이 두 가지 질환은 모두 다 생길 수가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보 통증은 정형외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나요? 이거 병원 가면 무조건 주사 맞는 건가요? 아니면 주사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그러면 통증이 너무 심하지가 않다면 일반적으로 근육의 스트레칭 그리고 물리치료 이 정도를 먼저 시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럼 이제 체중력파라는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처음부터 통증이 너무 극심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사 치료로 먼저 통증을 좀 가라앉혀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물리치료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운동치료 아니면 체중력파 치료를 곁들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순서가 약간 변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초음파를 보거나 MRI를 찍었을 때 힘줄이 실제 끊어져서 파열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PRP, 프롤로 이런 주사 치료들로 통해서 힘줄의 재생을 도모해보는 치료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수술 작은 치료도 고민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허리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한번 삐끗하면 평생 간다고도 하는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스윙 교정을 하면 예방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골프의 경우 해보시면 아시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회전을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을 한쪽 방향으로만 쓴다는 것 자체가 척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프로 선수들이 훈련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흉추의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골프가 그만큼 흉추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흉추가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골프를 친다? 그렇게 되면 이 힘이 허리 쪽에서 다 보상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골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윙을 교정한다든지 흉추 가동성 운동을 내가 좀 미리미리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잠시 멈추고 병원 진료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팁 좀 알려주세요. 테니스를 쳐보시면 아는데 테니스가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방향 전환도 굉장히 많고 체력도 굉장히 쉽게 소진이 되고 어느 정도 근력도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많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발목 이러한 하체 쪽에서 인대 손상이나 힘줄 손상이 종종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를 넣는 과정에서 오버핸드로 서브를 넣다 보니까 어깨 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채를 쥐고 공을 계속 치기 때문에 팔꿈치 쪽에도 외측 상가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운동하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잘 해주는 것이 부상 방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평상시에 잘해주는 것도 부상 방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주는 신호가 뭔가 내가 몸이 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면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땐 잠깐 휴식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해도 계속 그 느낌이 안 없어진다면 진료를 보시는 게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고,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성실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해주세요.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답변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